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2015년도 4회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은 Y합금은 내열성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실루민도 알루미늄에 실리콘을 합금한 알루미늄 합금이죠. 그리고 로엑스 합금도 대표적인 내열성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네, 톤백은 부리에 20% 이하의 아연을 집어넣은 저아연 부리합금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마우러 조직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우러 조직도라고 하면 탄소와 규소, 우리가 주철을 만듦에 있어서 주철도 종류가 여러 종류죠. 백주철, 회주철, 고급주철 이렇게 나뉘는데, 그리고 뭐 기지 조직, 바탕 조직에 따라서 펄라이트 조직 주철 이렇게 나뉘는데요. 주철의 냉각 속도와 성분에 따라서 이 주철의 종류가 달라지지만 마우러라는 사람이 주철은 탄소와 주소의 함량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걸 밝혀냈기 때문에 마우러 조직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탄소와 규소량에 따른 주철의 조직의 관계를 정리해 놓은 자료가 바로 마우러 조직도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고속도 공구강의 강제에 표준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1841형에서 텅스텐의 함유량을 물어봤어요. 우리 고속도 공구강 SKH는 그 조성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8%의 텅스텐, 그리고 4%의 크롬, 그리고 1%의 바나듐이 기본 조성입니다. 그래서 고속도 공구강의 표준 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텅스텐의 함유량은 18%가 되겠죠.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8%가 아니고 18%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피치 4mm인 세 줄 나사를 1회전 시켰을 때 리드는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리드라고 하면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길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동하는 거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줄수 곱하기 피치로 나타냅니다. 네, 지금 문제에서는 세 줄 나사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피치가 4mm죠. 그래서 리드는 12m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표점 거리가 110mm, 지름이 20mm인 인장시편에 최대 하중 50kN을 작용해서 늘어난 길이가 델타 L이 22mm일 때 연신율을 물어봤죠. 연신율은 L분의 나중 길이 빼기 처음 길이 곱하기 100 같은 게 원래 길이분의 늘어나게 된 길이 곱하기 100이서 원래 길이는 표점 거리인 110mm고 그리고 늘어난 길이가 22죠. 곱하기 100을 하면 20%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3번 보겠습니다. 기어에서 2의 간섭을 막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기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상대편 기어가 다른 쪽 기어를 이렇게 갉아먹는 것, 기어의 2의 간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어의 이 수가 적거나 압력각이 적거나 그럴 때 기어 2의 간섭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1번에 2의 높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이죠. 만약에 빨간색 선보다 기어의 A가 더 높다고 하면 당연히 앞에 있는 상대 쪽의 기어가 이렇게 닿게 되겠죠. 그래서 기어 2의 높이를 줄여주면 기어 2의 간섭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줄이게 되면 기어가 서로 맞닿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기어 2의 높이를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기어의 2의 간섭을 막는 방법으로는 이 높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1번이 틀린 보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압력각을 증가시키거나 기어 T형의 입금면을 깎아내린다. 그래서 맞닿아 있는 이 면을 자꾸 닿으니까 얘를 조금 깎아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뿌리 면을 파낸다. 그러니까 상대편 기어의 이 뿌리 면을 이렇게 파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어 2의 간섭을 막는 방법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전달 마력과 회전수가 나오고 토크를 물어봤어요. 이 토크를 물어보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67페이지 보면 토크와 동력과 회전수와의 관계를 정리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꼭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근데 토크하고 회전수는 단위가 한 개인데 동력의 단위는 두 개가 있어요. PS나 아니면 같은 걸로 홀스파워, 마력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국제 단위로 킬로와트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둘 간의 환산 수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식을 두 개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공식은 H라고 해서 동력의 단위가 마력이거나 PS일 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단위일 때는 위에 있는 공식을 써야 되고요. H'이라고 썼는데 동력의 단위가 킬로와트 단위로 나타나 있다 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공식을 써야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전달 마력이 킬로와트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써야겠죠. 이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토크는 974000 곱하기 회전수가 여기 나와 있죠. 200rpm 그리고 마력이 30이래요. 얘를 계산해 보니까 146,100 정도가 나오죠. 단위가 킬로그램 밀리미터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떤 단위를 요구하냐면 뉴턴미터라는 단위를 요구하죠. 그래서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지금 킬로그램 밀리미터니까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1kg은 9.8 뉴턴입니다. 그래서 얘를 단위를 맞춰주려면 146,100에다가 9.8을 곱해 주어야지 여기는 킬로그램이 뉴턴으로 바뀌죠. 뉴턴 곱하기 밀리미터로 이렇게 바뀝니다. 한 번 더 환산을 할까요? 여기에서 이제 밀리미터 단위가 바뀌어야 되죠. 1미터는 1000밀리미터입니다. 이 밀리미터를 미터 단위로 바꾸면 1000분의 1이죠. 그래서 146,100에 이미 9.8이 곱해져 있고 거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1로 나눈다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하면 뉴턴의 미터로 바뀌게 되죠. 얘를 다 계산해 보면 1431.78 정도가 나와요. 단위는 뉴턴 미터고요. 그래서 약 1430 정도가 나오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동력과 마력과 회전수가 나왔을 때 이 두 가지 공식을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가 서로 다르므로 단위를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스프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스프링 종류 및 모양만을 간략도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스프링 재료의 중심선만을 굵은 실선으로 도시한다. 맞죠? 코일 부분의 양끝을 제외한 동일 모양의 부분의 일부를 생략할 때는 생략한 부분의 선지름의 중심선을 굵은 2점세선이 아니고 1점세선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코일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무하중인 상태, 하중이 걸려져 있지 않는 상태로 그리죠. 근데 겹한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스프링판이 수평인 상태에서 그린다. 됐죠? 그리고 4번 그림 안에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기어와 같이 요목표에 기입해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